그게 음악을 즐기는 입장에서 명당이라고 할 만한 장소가 따로 있는 거예요? 있죠. 일면 뭐 황금자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마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는 여러분들이 콘서트 티켓 구매할 때 S석. 가격에서 이미 차이가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70명에서 한 100명 정도 되는 그 오케스트라 연주회, 그러니까 관객석이 70에서 100이 아니라 오케스트라가 이제 정말 이제 풀 사운드를 내는 70에서 100명 정도다라고 하면 가장 좋은 자리가 어딜까요? 가까이서 듣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가까이에서. 맨 앞에? 여배우 얼굴이 제일 잘 보이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 영화에서 보면은 저 2층 옆쪽에 약간 그 무슨 박스라 그러죠? 이게 이제 발코니처럼 이렇게. 발코니처럼 돼 있어서 네, 거기서 테라스 형태로 돼 있죠. 이렇게 안경 이렇게 망원경 같은 걸로 이렇게 보고 있는 그 자리가 비싸지 거긴 않을까? 싼데지. 멀잖아. 얼굴이 안 보이잖아. 근데 보면은 제일 약간 주인공하고 막 회장님들이 약간 그런 자리에 막 가 계시고 그런 것 같은데. 역시 날카로운 부분이 있어요. 일단은 제일 피해야 하는 자리는 바로 앞자리입니다. 진짜요? 우리가 이제 흔히 이렇게 행사장에다가 VIP들을 모시면 맨 앞에 배열을 하잖아요. 그럼요. 초대권도 거기를 뿌리잖아요. 제 생각엔 그래요. 이제 과거에 로마의 콜로세움 같은 경기장을 보면 이 황제가 맨 앞자리에 있고 이제 맞아요. 그 서열순으로 뒤로 쭉 앉는 그런 전통 때문에 아마 오늘날의 공연장도 그렇게 초대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무대와 너무 가까우면요. 악기 생소리가 그대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마이크로폰을 사용해서 이제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는 소리도 들리지만 앞에서 직접 연주자가 연주하는 그 생소리도 바로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운드에 어떤 교란 같은 게 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연주하는 모습을 보겠다면 앞이 좋죠. 그러니까 이제 연극 무대 같은 경우는 아마도 앞에서 보시는 걸 되게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음악을 즐기려면 무대 앞 중앙은 좀 피하셔야 돼요. 앞서 백승현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2층 사이드 좌석이나 중앙의 뒤쪽, 사이드 뒤쪽, 네, 이쪽이 공명감이라든지 음악 전달이 가장 잘 되는 공간이라고 해요. 2층은 너무 뒤로 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음악이라는 것, 그러니까 소리라는 것은 이제 진동이니까 네. 사라지기 전에 어딘가를 맞고 다시 되돌아오는 반동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이 반동이 오는, 그러니까 반사음이 오는 곳이 또 뒷벽이에요. 그러니까 막상 스피커 앞에 있는 앞자리뿐만이 아니라 음악이 튕겨져 나오는 그 공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뒷자리가 사실은 맨 앞자리보다 오히려 음악을 듣는 데는 훨씬 더 좋은 공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혀 몰랐네. 그러면은 뮤지컬 아니면 뭐 오페라 이런 데는 어디 가야 좋을까요? 이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뮤지컬은 마이크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스피커를 맞아. 통해서 많이 나오죠. 맞아. 네, 오페라는 생목으로 부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오페라가 제 생각엔 사실은 뮤지컬보다 조금 더 앞쪽이 괜찮을 것 같고 네, 뮤지컬을 들을 때는 아무래도 스피커를 사용하니까 조금 뒤쪽에 떨어져 있는 게 아무래도 그 스피커의 사운드를 잡기에 가장 좋은 자리가 아닐까. 야, 이거 진짜 근데 건설 얘기하다가 우리 앞으로 뭐 콘서트나 공연장 티켓팅 할 때 이런 꿀팁까지 알아가게 되는데 그 갑자기 든 생각이 요새 게임 안 해도 생각해 보니까 엄청난 건설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한때 뭐 전 지구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스타크래프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일단은 기지부터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생산부터 시작을 한 다음에 전쟁이 시작이 되니까 이거 다 건설이지. 맞아요.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그 하는 게임이 있어요. 마인크래프트. 맞아요. 마인크래프트. 맞아요. 그것도 막 이렇게 다니면서 막 그러니까 염소도 소도 막 죽이고 막 이렇게 하면 곡괭이로 땅도 파고 막 자기가 콕콕콕 하면 또 있죠. 건물을 막 벽돌이 올라가고 뭐 실제로 있는 건물들도 많이 지어놨더라고요. 있어요. 뭐 그거 어떻게 짓는 건지 모르겠어요. 에펠탑, 뭐 타지말. 그걸 자기 마음대로 지을 수 있어요? 네, 아니 도대체 그거 어떻게 짓는지 모르겠어요. 짓고 부수고 난리도 아니에요. 네. 실제로 이제 건설 전문가들이 참여한 맵도 있어요. 그린필드라는 맵이 있거든요. 게임에 여기 한번 보시죠. 어머나 우와. 이게 게임 안에 있는 거예요? 네. 저거 어떻게 만드는 거야? 대단하지 않아요? 이제 한 유저가 이제 현실감 있는 도시를 좀 만들어 보자는 아이디어에서 좀 시작했는데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이제 거기에 건축 전공자들도 들어갔죠. 도시계획가도 들어가 있죠. 캐드 설계하는 그 모델러도 참여해서 아직까지도 짓고 있어요. 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저 만약에 주유소라고 치면은 주유소 위에만 저렇게 주유소 모양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정말 밑에 유리 탱크까지도 다 이렇게 뭐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있어요. 진짜로 그렇게 다 해놨다고요? 다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이거는 게임이라고 우리가 명명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건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게임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최대 규모의 도서관이 바로 이 마인크래프트 안에 있어요. 속을 들여다보면요,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도서관 안에 채워진 내용들인데, 이 도서관을 만든 사람들이 국제언론감시단체, 국경 없는 기자회예요.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이 이 도서관을 만들었냐면, 도서관 이름에서 그 목적이 나옵니다. The Uncensored Library. 그러니까 검열이 없는 도서관. 그러니까 러시아, 이집트,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렇게 언론의 자유가 제한된 국가에서 이제 보지 못하는 책이라든지 뭐 기자들의 글 이런 것들을 마인크래프트 책으로 만들어서 누구나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접속해서 저 게임 안에 들어가서 저 도서관에 가서 자기가 찾는 자료를 가지고 그거를 볼 수 있다. 언센서드니까. 나는 진짜 이 건설 얘기하면 적당히 뭐 콘크리트 시멘트 얘기하다 갈 줄 알았는데 와 이게 무슨 뭐 이야기도 있고 인간의 의지도 있고 뭐 음악이 건축 양식에 따라 달라지고 인간의 인류의 역사도 담겨 있고 진짜 종합 학문이네요.